안녕하세요, 원선우입니다. 저는 지금 용인 스피드웨이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지금 뒤에 보고 있는 폴스타 3 시승하기 위해서 이곳 서킷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 차량이 준대형 SUV거든요. 전기 SUV죠. 그런데도 이 서킷에서 시승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주행성에 대단히 자신 있다라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거 서킷에 전시된 차량 한 대를 보면은 위쪽에 SUV지만 주행성이 정말 뛰어난 차량이라는 강조하는 문구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뭔가 특별한 기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차량 대수가 정말 많거든요. 거의 뭐 딜러사들의 배포될 차량들을 모두 다 가져온 것 같은 뭔가 이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까지도 보여지네요. 그동안에 폴스타4가 이미 출시가 돼서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해 드리기도 했지만 요즘 폴스타 분위기 좋습니다. 형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볼보도 굉장히 좋은 전기차 많이 선보이고 있고, 폴스타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차량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폴스타는 확실히 좀 스포티한 인상, 앞서 폴스타4에서 말씀드렸던 이 디자인의 미감,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난 차량들이거든요. 폴스타3 역시 준대형 전기 SUV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서킷 주행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퍼포먼스 차량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부 다 4륜구동 모델이고요. 후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 끝나는 대로 연말쯤 아마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차량들을 보면은 일단은 기존의 폴스타에서 보여줬던 디자인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어디까지나 깔끔한 형태의, 그리고 에어로다이내믹을 고려한 이러한 디자인들 모두 다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폴스타 차량들 보면 이 곳곳에 폴스타만의 이런 폰트로 구성된 이러한 글씨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측면에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 역시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차량의 로고라든지 차명을 소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요소를 하고 있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리고 T자 형태의 헤드램프와 타이어는 지금 22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거든요. 브레인보의 노란색 이 캘리퍼, 브레이크 캘리퍼도 눈길을 끌고 있고요. 자, 차량의 실내도 한번 잠깐 볼까요? 역시나 폴스타답게 굉장히 깔끔한 이 실내 구성 보여주고 있죠. 위쪽에 대시보드의 소재도 약간 탄성이 있는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속감이 상당히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대화면의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기존에 먼저 소개해드렸던 폴스타4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오디오는 바우에르키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기존의 폴스타 모델들과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황색의 폰트 색상, 그 다음에 검은색과 흰색의 조화, 그리고 특징적인 이 노란색 벨트, 안전벨트의 색상, 이런 것들이 참 조화를 이루면서 폴스타라는 브랜드 자체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 버튼이 최대한 배제된 이 실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냉각 기능을 지원을 해서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도 스마트폰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고요. 앞쪽에 보면은 이 작은 수납 공간이 있긴 한데 사실 좀 위치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손을 뻗어보면은 뭔가 손이 뻗어지긴 하는데 물건을 집어넣기가 편치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사실 C타입 포트가 있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살짝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세로 형태다 보니까 공간이 좀 협소해 보입니다. 자,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공간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하지만 머리 공간이 다소 좀 답답해 보이긴 하죠. 실제로 앉아보면 답답함은 사실 크게 느끼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의 스타일 때문에 루프가 좀 낮게 누운 형태다 보니까 이 머리 공간이 다소 좀 좁게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 앉아보면 공간적으로 이렇게 답답한 공간은 아닙니다. 유아용 시트 결합할 수 있는 곳은 커버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와서 이 차량의 설정 부분으로 가보면 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립 주행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ESC, 그 다음에 서스펜션 올리기 내리기 제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낮은 속도에서 차량의 지상고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이 가능한 거고요. 주행은 표준과 퍼포먼스 두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주행 모드와 같은 설명도, 간단한 설명도 이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의 감도도 부드러움, 표준, 단단함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부드러움이 아니라 그냥 표준, 민첩, 단단함, 이 세 가지로 구성한 이 단어들만 보더라도 스포티한 주행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SUV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서킷에서 시승을 하는지 이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듀얼 모터 모델이기 때문에 주행거리 자체가 가장 긴 모델은 아니거든요.
주행 어시스트와 관련된 기능들도 보이고요. 충전과 관련된 설정은 이곳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메뉴들이 이 두 번째 뎁스에서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사용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 물리 버튼이 많은 게 좀 사용하기 편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뎁스를 최대한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발빠르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제휴를 통해서 누구 오토라든지 팀의 모터 같은 국내 어플리케이션들도 역시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얼 형태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자, 차량의 뒤쪽으로 와 있는데요. 지금 이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버튼 요 아래쪽에 바로 있고요. 전동식으로 열리는 게이트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이 적재 공간인데요. 이 정도 크기의 SUV 모델이 조금 적재 공간이 작아 보이긴 하죠. 실제로도 경쟁 모델들보다도 작은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스타일을 중시한 이러한 형태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루프 라인을 보여주는 이러한 형태다 보니까 적재 공간이 조금 더 좁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역시나 이 차 역시 스파2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파2 플랫폼은 전동화 모델에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초초에 기반이 됐던 것은 내연기관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휠베이스 자체가 엄청나게 긴 플랫폼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파3 플랫폼으로 오면 굉장히 긴 휠베이스를 통해서 2열 공간도 넉넉하게 가져가고 또 적재 공간도 넉넉하게 가져가는 그러한 특징들을 보여줬는데, 아직 그렇진 못하죠. 이렇게 세워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편의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들이 있어서 차량의 전고를 조절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적재 공간을 열게 되면 바로 이 전고가 살짝 조절이 되면서 짐을 싣기 더 편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고요. 러기지 네트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 아래쪽에 좀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어찌됐건 굉장히 넉넉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사용하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폴스타 차량들은 정말 디자인이 다 했다고 해도 좋을 만큼 전 디자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데요. 기존의 폴스타4도 굉장히 멋진 스타일을 보여줬지만 이 폴스타3 역시 준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모델 대비 굉장히 스포티한 인상을 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차량의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스케치와 비교를 해보면은 첫 스케치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앞쪽에서 보는 이런 휠의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부분, 그다음 휠하우스 주변이라든지 차량의 웨이스트 라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껍게 가져가고 최대한 이 위쪽을 짧게 가져가면서 초기 스케치와 굉장히 흡사하게 이 차량의 디자인을 한 것도 폴스타가 스타일리시하게 보이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겠죠. 본격적인 시승은 용인 스피드웨이 인근의 일반 도로에서도 시승이 진행됐고요. 서킷에서도 시승을 진행했습니다. 시승 전에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설명을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흥미로웠던 내용들 몇 가지 좀 전해드릴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폴스타는 볼보의 고성능 브랜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BMW M이라든지 벤츠 AMG 같은 고성능 브랜드로 시작을 한 거죠. 이때는 파란색 쌍으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후에 폴스타는 독립을 했고 지리그룹 산하에서 볼보와 폴스타는 별개의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같이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묘한 차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적인 접근 방향이라든지 실제로 볼보보다 폴스타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같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면서도 출력을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룹 내에서도 좀 조정된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볼보는 조금 더 편안한 패밀리 세단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에 폴스타는 볼보보다는 출력을 높이면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담이긴 한데요. 실제로 이 두 브랜드 그룹 내에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흡사 현대기아처럼 한 지붕 아래 있긴 하지만 내부적인 눈치 싸움이 상당하다는 거죠. 폴스타 차량명은 출시된 순서에 기인을 합니다. 다른 브랜드들처럼 차량의 크기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승한 폴스타 3가 먼저 출시됐던 폴스타 4보다 더 큰 SUV 모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가장 퍼포먼스를 강조한 폴스타 5, 그리고 앞으로는 컨버터블 모델인 폴스타 6까지도 출시가 되면서 라인업을 탄탄하게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폴스타의 다양한 모델들은 참 우여곡절 끝에 국내에 올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픽스를 하고 성능까지도 더 높여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800V 시스템 지원하고 있고요. 출력도 초기에 출시됐던 모델들보다 높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도 이번에는 다 기본으로 적용되게 됐고요. 덕분에 이렇게 서킷에서 시승도 추진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폴스타 3는 그렇게 퍼포먼스가 강조되는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출시된 시장들만 봐도 서킷 시승을 물론 진행한 국가도 있긴 했지만 마케팅 과정에서 그렇게 성능을 강조한 퍼포먼스 SUV임을 부각시키진 않았죠. 하지만 막상 국내 도입해서 뚜껑을 열어보니 서킷에서 시승을 진행해도 충분히 무리가 없을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에 대한 얘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기도 하겠지만 정말 서킷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자, 먼저 온로드에서 주행을 좀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가장 크게 느껴진 건 이 크기에 비해서 안정적이면서도 날렵하게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이 서스펜션이 굉장히 뻣뻣했거든요. 거기에 비한다면 정말 크게 개선이 된 거고요. 뭐 아쉽게도 폴스타2는 이제 국내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폴스타 코리아에서는 이 폴스타 브랜드를 프리미엄 SUV 성격을 갖춘 브랜드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폴스타2를 단종을 하고 현재 출시하고 있는 폴스타 3, 4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5, 6를 통해서 프리미엄 SUV, 프리미엄 전기 모델들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키울 생각이라고 하네요. 여기다 역시나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바이오네키스 오디오 시스템도 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더 이 뛰어난 음질을 보여줬던 건 이 정수성에 있을 것 같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사실 22인치의 대구경의 타이어를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했고요. 오롯이 사운드에 집중하게 하는 실내 공간 환경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앞서 실내 공간에서 봤던 것처럼 이 스티어링 조작이라든지 서스펜션의 감세 반응 조절도 온로드에서 차이점을 좀 경험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스티어링 휠의 조작감 상당히 나름의 큰 편차를 보여주긴 했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인 조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타입이 분명한 것 같고요. 서스펜션의 감세 반응 역시 표준 모드로 맞춰놔도 일반적인 차량들의 부드러움보다 훨씬 더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탄탄함이 절대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부담이 될 정도의 단단함은 또 아니었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이 일반 도로의 노철 반응이라든지 과속 방지턱의 반응을 아주 깔끔하게 감쇄시키면서 좋은 승차감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절대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비교할 수 있는 경쟁 모델 BMW iX라든지 벤츠 EQE,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같은 모델과 비교해도 오히려 차량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차량의 조향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점을 가지고 있는 이 세팅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것이 지극히 아주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세팅된 이러한 차량의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단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의 편의성과 일상의 편의성을 함께 추구한 아주 적절한 세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서킷에 올라봤습니다. 오늘 시승한 차량은 퍼포먼스 트림이었고요. 9,990만원, 680마력의 모델입니다. 옵션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1억을 조금 넘는 모델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부터 100km까지 가속시간이 3.9초, 국내 기준 인증 주행거리는 438km입니다. 3.9초라는 수치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적극 적용되면서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갖춘 이 프리미엄 SUV이면서도 압도적인 동력성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거든요. 일반적인 도로를 주행할 때보다 조금 더 거친 환경에 놓인 만큼 이 차량의 한계 역량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킷 주행이었습니다. 이 차량의 무게가 2.5톤이 넘기 때문에 자칫 코너에서 쉽게 언더스티어가 나거나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는 일이 아주 쉽게 발생하거든요. 하지만 이 폴스타 3 움직임이 예상 밖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토크 벡터링 기술이 좀 적용이 되면서 이 뒷바퀴에 있는 구동력을 정밀하게 제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인 서킷의 이 급격한 헤어핀 코스에서 안쪽 라인을 공략할 때도 차량의 크기라든지 이 성격을 고려했을 때 그 한계치가 정말 높은 차량이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과 어댑티브 댐퍼 세팅의 장점이 여기서 극대화됐는데요. 특히 이 연석을 밟았을 때의 느낌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보통 이러한 차량들은 이 연석을 밟는 순간
가장 단단하게 이 서스펜션 세팅을 하고 주행을 하면은 이 연석을 밟을 때 진동이 제법 운전자에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하지만 세팅을 바꿔서 민첩함으로만 바꿔놔도 연석을 밟았을 때의 이 충격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여담이긴 한데요, 요즘은 이 서킷 주행을 할 때 레이싱 머신들의 세팅을 조금은 더 예전보다는 부드럽게 가져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단단하게 가져가는 것이 차량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봤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이 차량의 강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차량의 제어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드라이버가 조금 더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 부드러운 세팅을 우선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도 이 단단함으로 세팅했을 때보다는 이 민첩함으로 서스펜션 세팅을 맞춰놨을 때 조금은 더 움직이기 편하고 조금은 더 부담이 적고 주행하는 데 있어서 오는 스트레스도 훨씬 더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속 코너에서도 아주 흔들림 없이 노면에 밀착해서 주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옵션으로 브렘보의 브레이크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동 성능도 굉장히 뛰어났는데요. 사실 회생제동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을 통해서 감속하는 게 브레이크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회생제동을 끄고 오로지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게 서킷에서의 직관적인 조작성을 위해서는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차량의 좌우 움직임이었는데요. 좌우 롤이 정말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고가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낮은 것은 맞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고도 이 차는 SUV거든요. 거기다 무게가 2.5톤을 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너를 돌아 나갈 때 타이어가 쉽게 비명을 지른다거나 차량의 좌우롤이 커진다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직선 코스에서는 3.9초의 제로벽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초기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속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그 이후의 과정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서킷을 7, 8바퀴 주행하다 보니까 왜 이 차를 굳이 서킷까지 와서 시승 행사를 진행했나 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의도치 않게 정말 서킷 주행까지도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는 프리미엄 SUV, 전기 SUV가 폴스타에도 추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일반 도로 서킷 주행 그리고 차량을 둘러보면서 아쉬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폴스타나 볼보 브랜드의 차량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물리 버튼이 좀 좁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메뉴들을 조작하는데 조금 불편하다는 점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차량의 특성상 이 적은 트렁크 공간도 활용성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트렁크 공간 역시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 충전 케이블 정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차량의 스타일 때문인지 전방이라든지 측후방의 시야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A필러가 경사가 완만하고 또 루프가 낮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시야는 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전비를 조금 더 높이고 또 일반 도로에서의 승차감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퍼포먼스 모델의 22인치 휠이 다소 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듀얼 모터의 기본형을 아마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폴스타3는 토크 벡터링의 뛰어난 이 코너 탈출력, 거기다 에어 서스펜션의 완벽한 감쇄력까지 갖춘 아주 극상의 주행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반 도로에서는 불필요한 가상 사운드 이런 것 없이 아주 조용하게 주행할 수 있는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의 그랜드 투어링 능력까지도 갖춘 차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다 차량의 시각적인 만족감을 높이는 에어윙 디자인이라든지 큰 휠의 스타일리시한 외관 이런 것들은 다른 경쟁 모델들보다 상당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물리 버튼이 적은 스크린 조작은 여전히 좀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22인치 퍼포먼스 팩보다는 승차감과 가성비가 좋은 이 듀얼 모터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요스 원서동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